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오전 12시를 막 넘기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언한다는 이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공천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에 적합도를 조사해야 되며 다선 의원을 우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출신을 안전지대에 공천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너무 과중한 임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면이 있으나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격려성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금 선거를 80여일 앞둔 이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도 아직 되지 않았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지도 오리무중이고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저 정당에 이를테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볼 가치가 없다.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과사범에 9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장 청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공천 적격자로 판정되는 그 당에 무엇을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기억에 지우고 싶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하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얘기나 하는 거니까 홍익표 대표 개헌하자는 겁니다. 개헌. 그리고 그걸 말로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는 국회의원 스스로 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올 때 나는 이 국회 표결을 하지 말길 바란다.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 이러면 되는 일이에요. 거기에 개헌을 해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지우거나 그 특권 행사에 제한 규정을 두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등극한 이래에 일련의 계획에 관한 여러 의견을 그냥 트집잡이라 트집잡이. 그러니까 이거 그들도 볼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러면 국민인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 선거 국면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당 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주권 행사로 이들의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또 국회란 게 뭐냐. 그럼 국회의원의 직무란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은 헌법상 제1기관입니다. 이 기관인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그래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헌법체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면에서는 이 국면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이 국면에서는 국민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말았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만든 헌법에 의해서 개방형 공천 제도로 하도록 되는 이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완전히 따돌려 버렸어. 그러니까 국민이 어느 순간에 단결해가지고 이게 집단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 국회의원들은 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히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국민에 대해서 직무유기, 그러니까 정치적 배반 행위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경제적 국고 지원 등에 대해서 이 국고를 낭비 횡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해가 여야 간에 무사 안일에 빠져가지고 그저 공천이나 넘보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자는 직무유기고 국고 낭비니까 국고 횡령죄에 정서적으로 해당하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년 전에 21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21대 국회입니다. 지금 이제 5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고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월 10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1대 국회는 1대부터 쭉 오는 사이에 지금 21대 이 국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타락하고 부패한 국회다. 타락하고 부패한 국회다. 타락, 국민의 기준에서 헌법 46조로 지키는 이런 직무 활동을 한 의원들의 숫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선상의 밑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부패하다. 머릿수로 가장 많은 범죄 혐의자 기소, 구속, 그리고 수사 선상에 있는 이게 한 50에서 60명 된다. 이게 부패 국회지 뭐냐 이 말이야. 근데 이 부패 분자들이 민주당에는 이재명의 부패의 상징이 있는 사람인데 공천 적격을 판정받으니까 나머지도 전부 공천 적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진행되는데, 누구는 그랬어요. 박찬종 씨는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다. 타락하고 부패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도둑대들이다. 도둑대. 그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있으나 그 전체 국회의 모습은 이 도둑대의 모습이다. 어떤 도둑대냐? 그냥 국회의원 자리를 향유하고 막대한 국고 지원에 걸터 앉아가지고 가난한 자는 4년 동안 부자가 되고 부자는 흥청망청되고 고위공직자라는 자들이 국회의 배치를 달면 그건 무사 안일이야. 과거에 내가 무슨 장관 했다, 수석비서관 했다, 이것만 앞세우고. 그러니까 이 20대 국회는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국고를 낭비하는 도둑대 집단이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볼 필요가 없는 포기한 정당. 그럼 이제 국민의힘당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는 어제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살피고 통찰해야 할 부분 중에 몇 가지 중에 첫째로 당내에 당적을 가진 반역심, 역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세력화되지는 않았지만 무슨 말이냐.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그리고 5월 10일 취임할 때까지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 될 때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다. 그런데 이 역심을 품은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비판한 일이 없다. 비난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근거를 갖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 뭐를 잘못하고 있다. 그걸 해야 표가 2번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거 아예 안 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응원 안 해도 좋아요. 근데 헐떡기, 기회를 보고 헐떡기에 몰두함. 그리고 이재명의 저 악행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러니까 당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행태를 보인 당 중진, 당직, 그 다음에 당직 아닌 자치단체장을 맡거나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제가 반역 집단, 역심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과 같은 3월 9일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이 지지자들에 대한 반역이다 이거야. 그럼 당을 떠나라 이거야. 당을 떠나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한동훈이 공격하고 하라 이거야. 그리고 이재명 부추기라 이거야. 그게 정직한 거 아니냐. 그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선 중진 의원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16대 국회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특권이 늘어나가지고 21대 국회에 와서는 그게 최고조에 달한 특권과 혜택이 주어졌어요. 그럼 다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과정에서 선수를 쌓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선 재선까지 빼고 3선, 4선, 5선 된 사람들은 요 과정에서 특권이 점차로 증가되어가는 이 과정에 다선 의원이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내가 다선 의원이라는 명망성을 지역구에 각인시켜가지고 쉽게 안전지대에서 됐다. 그러니까 무사안일했다 이 말입니다. 무사안일했다. 무사안일했다는 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직무유기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무사안일한지 안 한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쉽게 가려내는 게 짧게 이재명이 등극한 이후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한 일이 있는지 이거 조사하면 돼요. 내 기억으로 없어. 3선 이상 의원 가운데 선두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뒤에 앉아서도 이게 이재명을 비판 공격하는 민주당을 비판 공격하는 일이 신기하게도 없어. 그래 이걸 중진 의원이라 그래가지고 존중을 해. 그래 이걸 다 3선 이상을 몰살시켜버리면 그런 이유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국회의장 감이 어디 있느냐. 국회의장 감 그런 데서 고를 필요 없어요. 초선 재선 의원 가운데서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힘든 자리입니까? 아니지요. 저에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이걸 다 비켜놨어요. 쉬운 자리입니다. 쉬운 자리예요. 아주 쉽게 하려고 그러면 무사안일 하면 아주 쉽죠.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다선 중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초재선 중에서 팔팔한 싸움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선 중진에 이게 우선권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장차관급, 그 다음에 뭐 대통령실, 뭐 수석비서관 등을 안전지대에 편안하게 공천하는 거, 이거 삼가해야 돼요. 오해가 따를 수 있어.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밀한 지시를 받고 공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그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옳소. 그 말 동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험지에 내보내야 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못 맥혔다면 어려운 데 가가지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수도권 험지, 이른바 험지에 가갖고 대통령 국정 철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다녀요. 나는 장관도 지내고 차관도 지내고 고위공직을 지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이렇다. 그 호소해가 국민의힘당에 힘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편안한 데 가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게 얌체족들이야. 대체로. 그 대표적으로는 비례대표 21대 국회의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취임한 이후 1기 내각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 여성 비례대표의원 출신 그 뭐 과학 분야의 대학 교수였던 이모 네, 이름 안 바뀔게요. 그 지난번 개각에 물러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나는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 중에 마땅한 데를 알아보고 있다. 벼락 맞을 소리를 하고 있다. 비례대표로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장관 아무나 합니까? 그까지 지내고 이번에는 편한 데 가서 한번 배지 달아보겠다. 이런 얌체족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이게 투입하려고 그러면 원희룡, 박민식 경우. 원희룡은 처음부터 이재명 지역구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 거기 보내야 됩니다. 이재명이 도망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 기대로 꽂아요. 그 다음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도 이번에 개각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수도권에 민주당 중진이 이은 지역에 나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 정권 아래 장관도 지냈다. 그런데 이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윤 대통령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당에 가만서둬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편안한 시대, 수도권 안에 뭐 서초, 강남, 송파구 또는 용산구, 그리고 태백산, 낙동강 줄기의 경상도 지역, 이런 편한데 안심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이 국민이 완전히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히 민주당 쪽에 의해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고, 국민의힘당은 소외 안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마땅 우리 본전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뭐 그런 사태까지 안 오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저꼴로 저런 공천을 하고, 국민의힘당마저도 이를테면 지금 우려하는 그런 시각에서 그렇고 그런 공천을 한다. 이러면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기권해버려야지요. 기권해버려야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를 내세울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대량 기권을 해야지요. 우리가 손발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투표율이 한 20%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국민이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난감해. 지역주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나 역사는 한꺼번에 발전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대한민국이 G7 국가에 등극했다. 그러나 정치는 역시 3656로 전락해 있다. 특히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국민적이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은 포기야. 국민의힘당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십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